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화할 차례입니다. 우리 아름드리님 중에 한 분이 갑이 갑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병존이라고 하지요. 정관 글자가 중첩해서 만나는 경우 갑, 갑, 을, 병병. 이 병존은 제가 개수까지 다 한 다음 마지막에 따로 떼어서 강의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같은 비견으로 만났지만 을이 을을 만났을 때와 경이 경을 만났을 때 다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또 비교도 되고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화를 시작해 볼게요. 정화는 따뜻한 열기와 온열, 난로, 밤하늘의 달, 그런 물상이지요. 그러면은 정화가 간목을 만났을 때, 자, 모든 십간 글자들은 자기다워야 가장 그 쓰임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답다는 것은 정화는 화이기 때문에 화는 열기가 아주 맹렬하게 뜨거울 때에 그 격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열기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간목이지요. 이 간목은 정화에게 땔감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 목이 목생활을 해주면서 정화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나무를 공급해주니 정화의 열기가 식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아주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정화 옆에 있다는 것은 아주 최상으로 좋은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목이 아주 많다, 목이 많을 때에는 또 이것이 숲에 자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숲을 이루게 된다면 그 나무 사이에는 그늘이 지게 되지요. 그늘에는 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많을 때는 이 습으로 인해서 정화의 열기가 오히려 감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다화식이라고 하지요. 목다화식. 목이 너무 많아서 화가 이렇게 꺼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빼고는 간목이 정화 옆에 있는 것은 아주 유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간목이 정화 옆에 있다는 것은 마른 목으로 아주 잘 자란, 특히 가을 겨울의 목이라면 완성된 목으로서 그 목이 동량지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동량지목. 이 말은 동량의 기둥으로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격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목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사주를 보고 정화 옆에 간목이 있어서 나쁘게 해석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러면 정화가 을목을 만났을 때 정화는 을목은 젖은 풀, 젖은 나무, 젖은 꽃 이런 물상에 비유하시면 됩니다. 그 젖은 목을 정화에게 넣어주니 정화가 연기만 나고 불은 붙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은 정화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화는 화다워야 한다, 맹렬히 뜨거워야 된다 했는데 이 화기를 오히려 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도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화는 최고의 자기 임무가 이 금이라는 경금을 놓이는 것입니다. 각 일간마다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는 격이 형성될 때 괜찮은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은데 정화는 경금을 녹여서
이 경금의 용도를 만드는 것이 자기 최대의 임무인데 이 경금을 을목은 어떻게 하지요? 을경합으로 묶어서 이 경금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런 면으로도 을목은 좋지 않고 직접적으로 생도하지 못하니 을목이 정화 옆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뭐 을사나 이렇게 을목 밑에 화가 이렇게 있으면 건초가 되겠지요. 마른 초는 그래도 순식간 불쏘시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역할이 아니고서는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정화는 병화와 다르게 말 그대로 불입니다. 병화는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습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꺼지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덜 하지만 정화는 습기와 습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다음 병화. 자, 정화 옆에 병화가 있는 것은 왠지 2인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둘은 쓰임이 다른데 병화의 쓰임은 봄, 여름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오전과 낮 시간에 병화가 쓰임이 더 많지요. 정화는 이 병화가 약해지는 시간에 자신의 그 쓰임이 강해지는데 그때는 병화가 술시에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 해자축부터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 그때는 정화의 쓰임이 더 필요하지요. 계절로서는 가을, 겨울, 특히 해자축 겨울에 정화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쓰임을 보고 정화가 옆에 병화가 있다면 이분이 태어난 계절과 시간을 보고 자신의 쓰임이 많을지 아니면 이 병화 옆에 한낮에 든 태양 아래 촛불은 그 빛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경쟁자들 때문에 자신은 2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계절이 겨울이고 밤 시간에 정화라면은 오히려 자신이 더 주목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화 옆에 병화가 있으면 그 때에 따라 기흉이 나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토. 무토는 큰 산이죠. 정화는 불이죠. 산에 불이 났네요. 불이 난 산입니다. 불난산. 불난산이 과연 좋은가요? 좋지 않지요? 어떻게 좋지 않냐. 너무 이 무토는 조열하고 이렇게 흙먼지가 많은 그런 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불이 났으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이 무토 옆에 또 간목이 있다면은 산 위에 나무를 키우는 격이니 그때는 또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토만 봤을 때는 이렇게 불난산으로 정화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무토는 토생금을 해서 이 경금을 생해주지요. 경금과 신금. 자, 정화는 이 경금을 금을 재련해서 용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경금을 에너지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무토가 한다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은 재물과 여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물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처복이 없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명에게는 무토는 식신이 되니 자식 복이 좀 없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정화 옆에 무토 하나만 보고 나 자식 복이 없네 이런 해석 하시면 안 됩니다. 8글자를 다 봐야지만 그 글자를 우리가 지금 보는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화와 무토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은 글자가 있으면 나에게 좋은 글자가 있다 하고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안 좋은 글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도 일단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 팔자가 이런 구성이라서 이런 점이 안 좋구나 알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어떤 길이 있나 그것을 공부하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론적으로 이 글자가 좋다 나쁘다는 배워야 하겠지요. 자, 무토, 기토. 자, 기토라고 좋을까요? 화는 항상 토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토는 을목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습토이지요. 습토는 어떤가요? 정화가 이렇게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넣는다 하면 작은 물은 오히려 씩 하면서 증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습토 흙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숯 있지요? 캠핑하고 숯을 젖은 땅에 묻어버리면은 그 열기가 금방 사그라들지요. 그렇듯 이 습토는 정화의 열기를 많이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화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또 이 기토가 나쁜 역할을 또 하는 것이 있지요. 정화는 간목으로 자신이 목생화해서 이 경금으로 경금을 녹여서 용도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조건인데 이 간목을 기토가 갑기합으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금을 묶는 것은 또 을목이지요. 그래서 이 습한 글자들, 을목이나 기토나 이런 글자들은 정화에게 좋은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정화는 정화다워야 그 열기가 맹렬해야 격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경금. 자, 경금은 정화에게 꼭 필요한 글자이지요. 제가 앞전에 말을 한 것처럼 정화는 이 맹렬한 열기로 화급금 해서 이 경금의 용도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병화가 간목, 을목, 나무를 키우는 것이 임무라고 한다면 정화는 이 자신의 열기로 금을 녹이는 것이 최고의 임무가 되겠죠. 경금이 뭔가요? 재성이지요. 완성된 결과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집중적인 정화는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런 것에서 결과물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당이 되죠. 그런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명이 됩니다. 정화는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로 자신의 열기가 강해져서 이 열기로 경금을 녹이면 우리가 벽갑인정이라는 벽갑인정이라고 이렇게 고서에 표현을 합니다. 나무를 떼어서 자신의 열기로 금을 녹이는 그런 좋은 격이 되면 이 갑정경 천간의 정화가 간목과 경금만 있다면은 다른 구성도 물론 봐야겠지만 웬만해서는 중상층 이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격이 훌륭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가 경금을 녹이는 것은 또 용금성기라고 하지요. 이런 용어들은 그래도 저도 한자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 용어는 알고 학습을 하시면 책을 읽거나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용금성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임무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간목은 있고 경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은 있지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운에서 경금이 올 때 할 일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정화가 천간에 경금이 없이 지지에 유금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정묘일주 이런 이 유금은 화롯불 안에 있는 불로, 화롯대 안에 있는 불로서 이 정화의 열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괜찮은 격이다. 그래서 정묘일주가 기격으로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 그렇습니다. 경금. 정화를 보면 여하튼 간목과 경금이 있으면 괜찮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금. 정화 신금은 경금과 다르게 이 신금은 완성된 보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보석을 정화가 녹이는 격이니 재성이지요. 재물을 공연하게 만드는, 쓸데없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망가뜨려서 못쓰게 만들지요. 그렇기도 하고 신금이 지지에 유금이나 다른 자리에 신금이나 이렇게 금의 뿌리가 있는 상태에는 금이 강하지요. 그러면 정화로 금을 녹이지도 못하고 괜한 그릇만 이렇게 입혀서 못쓰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을 십성에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요. 재물을 공연히 못쓰게 만든다. 부인을 공연히 못쓰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그런 형국이 된답니다. 그래서 정화 옆에 신금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병화가 정화의 공을 뺏어가거나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신금이 묶어줄 때는 좋은 역할을 하겠지요.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를 묶어주는 경우는 좋게 작용하고, 그냥 신금만 봤을 때는 괜한 보석을 이 열기로 녹이는 격이니 좋은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수. 자, 수. 정임합이죠. 정임합하면 음란지합이 떠오르시나요? 자, 임수는 수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화는 화기로 따뜻한 열기로 남성의 정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에너지가 만나면 목이라는 싹을 틔우지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싹이 튀어서 이 싹이 잘 자랄 수 있는 지지의 조건이라면은 그 싹을 키워서 괜찮은 격이 됐는데, 아닌 경우 지지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할 때에는 이 싹이 잘 자라지도 못하고 잡초만 키우는 격이니 둘이 합을 해서 쓸데없는 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된답니다. 그리고 임수는 수이기 때문에 여름철 조우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이 정화 옆에 이렇게 붙어서 합이 돼서 묶인 경우에는 그 조우를 할 수도 없고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된답니다. 그래서 조우를 하더라도 정화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화 옆에 임수도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마지막 개수. 자, 정화 개수는 이 불에, 촛불에 비가 막 내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럼 금방 촛불이 이렇게 꺼져 버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목이 있어서 통관해 주지 않는 이상, 목이 없는데 이렇게 정화 옆에 개수가 있으면은 정화는 그 열감이 없어지고 자신의 쓰임이 약해지지요.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수국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밝음이 약해져 실제 안경을 끼시는 분도 계시고 좀 사람이 소심하고 좀 그 그릇이 작은 모습, 좋지 않은 형태, 좀 성격도 날카롭고 예민하고 까칠한 그런 왜냐하면 보세요. 늘 자신의 옆에서 나를 위협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느긋함과 여유를 가지기는 힘이 들겠지요. 그래서 까칠함과 예민함,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도와주는 글자들이 있어야 되고, 개수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조우를 할 때도 임수와 마찬가지로 정화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그 표면에 열기가 강해서 그 열기로 인해서 금을 녹일 때 자신의 쓰임이 가장 좋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화는 습기와 수기에 취약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화도 다 정리가 되시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것으로 다 잘 담아가시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무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